이거 어려웠어요. 뭐 디귿이 좀 어려웠죠?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요것들 잘 이용하면 금방 나오니까 바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기억부터 해볼까요? A 세제곱은 A가 됐나? 맞나요? 예. 기억. A 세제곱이라는 것은 A의 제곱하고 A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A 제곱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로 써줍니다. 자, 마이너스 A, A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A 제곱은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A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 세제곱은 A. 기억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일사천리로 쫙 가야 됩니다. 기억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니은번을 하겠습니다. 니은번은 A, B의 제곱 그리고 B 제곱 A잖아요. 아, 이게 교환법칙 성립하나 보다. 그러니까 B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아하, A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요 A 제곱 자리에. 따라서 B의 제곱은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A가 이항이 좀 2A 플러스 2예요. 2A 플러스 2다. 끝났어요. 바로 니은 맞다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요렇게 생겼으니까. 자, 볼게요. A, B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를 곱해준 거잖아요. 2A 플러스 2. 원래는 이것만 딱 보고도 교환법칙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센스 있게 왜 알 수 있어요. 예전의 문제들이 이런 형태들은 교환법칙 성립하는구나 아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2A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러면 B의 제곱 A는 어떻게 됩니까? B제곱이 2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여기다 A를 곱해줘도 결국은 2A의 제곱 플러스 A가 되죠. 더 내려가고 싶어요? 그럼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해도 되지만 이렇게 같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AB의 제곱이 2A 제곱 플러스 A, B제곱 A가 2A 제곱, 2A의 제곱 플러스 A로 똑같구나. 니은도 맞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는구나. AB의 제곱과 B제곱 A가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대망의 디귿번. B의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이런 건 이제 이렇게 곱해서 단위행렬 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곱해서 단위행렬 되는 게 있느냐, 이런 거에 있는 걸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가원 문제는 이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기서 구한 것들을 이용해 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래서 뭔가를 좀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리저리 해봤죠. 선생님도 다양하게 해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 풀이를 찾았어요. 한 가지는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요거를 안내해주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디귿번은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B의 4제곱이잖아요. B 제곱은 2A 플러스 2가 되고요. B의 제곱은 2A 플러스 2가 되죠.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내느냐는 사실은 단번에서 여러분들에게 풀 때는 결과만을 보여주니까 선생님의 사고 과정이 압축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면 선생님도 단번에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단번에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그런데 4로 공통인수를 묶어주면 A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영행렬입니다. 얘가. 선생님 이게 왜요? 아니 A의 제곱이 마이너스 A라면서요.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A는 영행렬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영행렬이니까 얘가 단위행렬이에요. B의 4제곱이 단위행렬이구나. 따라서 B의 역행렬은 바로 B의 세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B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의 역행렬은 뭐로? B의 세제곱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예쁘게 잘 정리되었길 바랍니다. 니은에서 힌트를 얻어서 B제곱은 2A 플러스 2다. 이걸 이용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선생님, 그거 어렵게 했다는 거 그거 안 알려주실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고 과정 없이 단번에 나온 건 아니에요. 예, 단번에 나온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놓고도 이렇게 반추해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정제된 내용을 전달해주고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전달하지만 예, 지저분한 과정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A가 영행열이면 어떻게 되지? 성립하네?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하지? 성립하네? 뭐 이런 것들. 그럼 성립할 것 같네? 접근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자, 많은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행렬에 역행렬도 공부하고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개념 잘 알잖아요. 왜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그 이상의 어떤 발상까지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발상에 관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부단히 연습해서 얻어지는 아주 가치로운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본 소림사 영화 중에 그 스승이 꼭 계단을 오르게 시켜요. 반 말도 안 해요. 권법도 안 가르쳐줘. 그런데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라고 그래. 물 지게 오고. 예. 선생님은 이제 그게 정말 이해가 가요. 정말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기초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학의 기초 체력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 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자유자재로 다루기가 힘들어요. 예. 선생님도 많이 해왔지만 이걸 보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연습,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계단 많이 올라야 되고요. 물동이 지고 올라야 되고요. 일부러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극복이 돼요. 됐습니다. 자, 17번.